지난 편에서 우리는 4대 문명의 마지막 황하 문명을 이야기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이렇게 4대 문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2편을 돌아보면 이 네 문명 모두에서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같은 두 가지를 발명했습니다. 문자, 그리고 바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죠. 오늘은 이 두 발명을 제대로 들여다봅니다. 이 두 발명이 없었다면 법도, 제국도, 무역도, 지금 이 영상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창고에는 엄청난 양의 곡식, 기름, 천이 드나들었습니다. 쐐기 문자가 탄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계. 누가 얼마나 맡겼고 누가 얼마나 가져갔는지. 처음엔 그림이었습니다. 보리 한 다발 그림은 보리, 양 한 마리 그림은 양. 단순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강하다, 두렵다, 빠르다와 같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메르인들은 발상을 바꿨습니다. 뜻이 아니라 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화살을 뜻하는 기호가 있었어요. 수메르어로 화살은 T. 그래서 T 발음이 필요할 때 이 기호를 빌려 썼습니다. 이것이 표음 문자의 시작입니다. 그림이 아니라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 이 전환이 문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문자가 메소포타미아에서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살펴본 4대 문명. 그 모두가 각자의 문자를 독립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집트 문명에서 히에로글리프를 봤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신전벽을 이 문자로 가득 채웠어요. 이집트 서기관이 되려면 10년 이상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수백 가지 기호를 외워야 했거든요. 서기관은 단순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금 계산, 법 집행, 왕명 전달, 국가의 핵심 관료였습니다. 황하 문명에서 갑골 문자도 봤습니다. 중국 상나라의 문자.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에 해독되지 않은 그 문자. 4대 문명 중 유일하게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문명, 네 문자, 각자 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태어났어요. 기억을 몸 밖에 저장하기 위해서. 문자가 생기기 전 지식을 전달하려면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기억은 사람이 죽으면 함께 사라졌어요. 문자가 생기면서 죽은 사람의 생각이 수천 년 후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이야기했습니다. 왕과 괴물, 홍수와 불멸. 인류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글로 남긴 순간. 그 이야기가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문자입니다. 문자가 없었다면 길가메시는 3000년 전에 잊혔을 겁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도 이야기했습니다. 2.25m 검은 돌 기둥에 새겨진 282개 조항. 그 법전이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돌에 새겨진 문자는 권력자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법을 고정시켰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전이 생기면서 신의 말씀이 세대를 넘어 정확하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제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황하 문명에서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한 이야기를 했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같은 문자로 명령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국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번엔 바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수메르의 발명품 이야기를 할 때 잠깐 나왔죠. 기원전 3500년경. 바퀴는 처음에 물레였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회전하는 원판. 그러다 누군가가 이 회전하는 원리를 수레에 적용했습니다. 인류의 이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순간입니다. 처음 바퀴는 지금과 달랐어요. 살이 없는 두꺼운 나무 원판이었습니다. 무겁고 느렸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수레가 바로 이 초기 바퀴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혁명이었어요. 바퀴 달린 수레가 생기면서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짐의 양이 몇 배로 늘었습니다. 상인들이 더 멀리 갈 수 있게 됐어요.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수천 킬로미터를 넘나든 교역. 바퀴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바퀴는 짐만 나른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바꿨어요. 수메르의 전차. 기원전 2500년경. 바퀴 달린 전차가 고대 전쟁터를 지배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살이 달린 가벼운 바퀴가 개발됐습니다. 전차가 훨씬 빠르고 가벼워졌어요. 이집트 문명의 람세스 2세. 60년을 통치한 파라오. 그의 전쟁도 이 전차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퀴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수레가 다니는 곳에 길이 생겼고 그 길을 따라 도시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황하 문명에서 진시황이 만리장성 건설을 시작했고 수십만 명을 동원했죠. 그 건설 자재를 실어 나른 것도 바퀴였습니다. 바퀴는 나아가 맷돌이 됐습니다. 물레방아가 됐어요. 그리고 결국 증기기관의 핵심 부품이 됩니다. 문자와 바퀴. 이 두 발명은 따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강화했어요. 바퀴 달린 수레가 먼 곳으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필요했어요. 무엇을 보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문자로 쓰인 명령이 수레를 타고 제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황하 문명에서 본주나라 봉건제처럼요. 이 두 발명이 합쳐지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같은 법, 같은 문자, 같은 길로 묶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문자는 인간의 생각을 시간 너머로 전달했습니다. 바퀴는 인간의 물건을 공간 너머로 옮겼습니다. 4대 문명이 각자 독립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이 두 가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도시가 커지면 기록이 필요해집니다. 교역이 늘어나면 운반 수단이 필요해집니다. 문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문자와 바퀴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화면 속의 문자, 자동차의 바퀴. 5000년 전 누군가가 지늘개에 기호를 새겼습니다. 누군가가 나무 원판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다음 편부터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청동기와 철기. 이 두 금속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왜 청동기 문명이 갑자기 무너졌는지. 기원전 1200년, 지중해를 둘러싼 문명들이 거의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편에서 시작됩니다.